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 어떠한 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허가를 받는 처리 절차가 있는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토지 거래입니다. 건축물 아니에요. 물론 땅하고 건축물을 같이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 거래가 대한 권리라고 그래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과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라고 그러죠. 지상권의 이전 설정에 따르는 유상의 거래 계약입니다. 이게 말하는 이제 토지 거래가 대상 권리다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기가 된다는 표현 속에는요,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유권 변동 없는 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되어야 투기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거래 계약은 당연히 소유권 변동되는 건 맞죠. 그러면은 지상권 설정의 유상 거래 계약을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상권 설정은 소유권 변동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상권은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학습하시겠지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유권에 준한다, 또는 기간에 제한을 받는 소유권일 뿐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되면 최단 기간 설정한다고 그러죠. 그 최단 기간이 2달, 3달인가요? 아닐 겁니다. 5년, 15년, 30년 이렇게 장기적 의미로 최단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설정된 형태에서 이제 지상권을 이용하는 사람, 또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지상권자는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다 물건도 마음껏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 얘기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이 만료가 돼서 땅을 되돌려주는 과정에 다 원상복구해서 되돌려주나요? 아니죠. 내가 설치해 놓은 모든 것들 원주인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다 사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땅 원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날 갔으니까 안 사겠다 그런가요? 반드시 사줘야 된다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지상권의 경우는 지금 보세요. 기간 제한 받는 거 빼고 나면은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땅 토지 소지가 되돌려줄 때, 아니 그 지상권 설정에 따른 돈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더 반대로 마찬가지로 뭐가 있죠? 건물 설치해놓은 거 사가라고 요구하게 되고, 소유권과 똑같은 행사를 보는 겁니다. 소유권에 버금가는 권리 행사로 봐서 지상권 설정의 유상 거래 계약도 토지거래가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기준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거래 계약이나 저당권 설정 거래 계약의 경우에 토지거래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소유권 변동 자체가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틀로서 항상 투기라는 것은 소유권 변동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 다른 어떤 권리가 설정됐을 때 토지거래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내용이 쉽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던 거고. 자, 이제 이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 또는 물권 변동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물권 변동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도 권리 변동은 발생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서도 권리 변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는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죠. 단독 행위와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단독 행위는 일반 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일단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을 말하고, 계약은 양 당사자 그 사이 합치가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가 대상으로 삼는 권리는 여기 있네. 계약을 통한 권리 변동일 때가 토지거래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 행위를 통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토지거래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거래가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 그 말인 겁니다. 계약을 통한 권리 변동일 때 토지거래가를 받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소지유계. 이 단어를 직접 찾으세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자 보세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세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가 빠졌죠? 유상이 빠졌잖아요. 유무상이에요, 지상권 설정의 형태는. 근데 유상거래 계약일 때만 허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지 해놓고 유계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훨씬 더 쉽게 찾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게 됐던 거고. 그럼 이 과정에 모든 토지 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 계약일 때만 허가를 받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기준 면적을 설정하는 기준이 도시지역이란 용도 지역에서는요, 각각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기준을 설정을 했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지목에 따라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주거적 같으면 18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받지 않아요. 초과할 때가 받나 그 말인 거지. 그 다음에 상업적은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공업적은 660제곱미터, 녹지적은 100, 그 다음에 도시적 안에 용도 미지정 상태가 있다면 9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도시역 들어가시게 되면 농지는 500, 그 다음에 임야는 1000이라고 그러죠. 임야는 1000, 그 다음에 기타는 250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그 기준 면적을 설정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령상의 기준 면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이 법령상의 기준 면적대로만 공고가 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법령상의 기준 면적의 한도에서 최소 10%, 최대 300%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 상업지역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상업지역에서 법령상의 기준 면적이 200이지만 최소 10%로 정한다면 얼마가 될 수 있어요?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 그 다음에 최대 300으로 정한 것은 3배란 얘기죠. 얼마일까요? 600제곱미터. 그러면 토지거래구역 지정 공고할 때 면적을 정하죠. 기준 면적을 정할 때 20부터 600 안에서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20을 정해도 되고, 여기는 200을 정해도 되고, 600을 정해도 되고, 그 한도 안에서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구성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에 물어본 바는 없지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서 보겠습니다. 자, 농지입니다. 농지를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 기준 면적이 얼마인가라고 했었을 때 주의하셔요. 녹지적 안의 농지는요, 녹지적은 용도적이 도시적입니다. 그러면 도시적은 용도 지역에 따르는 평가 판단 기준이 돼 있다고. 그러면 녹지적 안의 농지는 농지 따지지 말고 녹지적 기준이니까 100이야, 100. 근데 비도시적은 지목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관리적은 비도시적이죠. 그럼 관리적 안의 농지는 이제 지목으로 판단해야죠. 그래서 관리적 농지는 얼마가 된다? 500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농지라고 해서 같다고 보지 말고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자, 한번 봐봅시다. 관리적 안에 대지라고 그러네. 그럼 대지는 도대체 어디 있어? 농지, 임야 뺀 나머지가 대지입니다. 기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타. 그럼 대지라면 이제 250이라는 기준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법령상의 기준 면적이 있고,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 계약일 때는 토지 거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기준 면적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준 면적을 피하면 그 기준 면적 이하의 거래가 된다면 허가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위법행위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탈법행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법을 피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자, 그에 따르는 이제 대비책을 법에다 두셔야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면적 산정 방법이란 게 법에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배울 때 취득자 기준과 처분자 기준으로 나눠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의 토지라고 그랬는데 일단의 토지 의미가 뭐냐면요, 한 사람의 땅으로서 서로 붙어 있는 땅이고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가정을 해보려면 하나의 용도랑 이런 거야. 지금 두 땅이 있는데 붙어 있는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둘 다? 여기는 용도적이 상업적인데 여기는 녹지적이다. 그러면 안 되지. 둘 다 똑같은 상업적에 붙어 있는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땅은 이제 하나의 이제 두 개 붙어 있는 땅인데 한 사람이 취득하고자 하는 과정이죠.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땅이니까 첫 번째 땅에 대한 거래가 있을 거예요. 토지 거래할 채로 1년 안에.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땅이죠. 두 번째 땅의 전부 일부에